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학입니다. 변해야 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변해야 산다. 세상이 지금 조금 어찌 보면 어떤지 고비죠. 지금 고비. 어떤 특정한 정권에서 지금 이렇게 변화를 가져야 되는, 이렇게 변신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언가가 어떤 국가라는 단체는 사실은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죠. 대통령.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항상 대통령을 잘 만나야 국가가 이렇게 기존 틀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바뀌든 어떤 조직이 바뀌든 국민이 바뀌든 변하든 바뀌든 변하든 이렇게 변해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뭐예요? 기존 어떤 이런 틀에서 어떤 이런 마음에서 변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800토라는 어떤 구성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00토. 우리가 이제 800토는 이제 어디에 이제 직면하고 있냐면 800토. 8은 이쪽이 800토가 되는 거죠. 800토. 이걸 통상 우리가 이제 간공 이렇게 표현하죠. 간공인가? 간공. 그리고 이 솔로를 기문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문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기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정해놓은 게 여기가 자고 여기가 축이고 여기가 인입니다. 축인이라는 어떤 이 시간, 새벽 이 시간은 잘 안 보이는 시간입니다. 껌껌우리하니 잘 안 보이는 시간이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혼미 애매하다요. 혼미 애매하다 이런 상황이죠. 애매해. 이곳이 애매한 곳이다. 이게 축시와 인시 사이다 보니까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얘기하죠.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축인 이 방향이 자손의 방입니다. 자손의 방. 그 다음에 형제, 친인척 이런 뜻도 있죠. 친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통상 이제 자손의 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출산을 위해서는 애기 출산이라고 그러나 출산이 아니고 뭐죠? 임신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방향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방향.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삼신 할머니가 계신 곳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삼신 할머니가 계신 곳. 기문방 이렇게 합니다. 기문방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문방에 대한 어떤 개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기문이라는 것이 신들의 통로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축과 인 그리고 여기 이제 점심 먹고 나서의 관계니까 미시와 신동네 우리가 이제 기문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선로가 항상 이렇게 성립이 되죠.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와 있다고 생각하죠. 변해야 할 시점, 생각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는 시점, 이게 뭐가 답인지 모르는 시점, 이렇게 우리가 뭐 무언가를 새로운 거를 계획해야 되는 시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팔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변동해야 된다. 이렇게 변동.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팔에 대해서는 세대 교체다. 이렇게도 얘기했죠. 세대 교체. 지금 사실 이제 세대 교체 되고 있죠. 젊은 사람과 또는 새로운 생각과 또는 남녀도 사실은 이게 뭐 세대 교체가 된 거죠. 평등이라는 시점에서 약간 이렇게 바꿔지는, 주권이 이렇게 변동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에 아무리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월의 분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의 분. 우리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런 비명 행사라고 그러나? 비명 행사 이런 게 있는데, 비명 행사라는 것이 뭐냐면, 비명 행사,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어떤 사건사에 휘말린다. 이때 내가 사주가 좋은데, 근데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어쩌다가 그쪽에서 그 장소에서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운명의 변동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비명 행사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뭐 코로나나 어떤 이런 경기, 세상의 경기나 뭐 이런 거에 봐서는 올해 내 사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지금 이제 떨어지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비명 행사죠. 비명 행사. 비명 행사.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세상이 먼저다. 세상의 흐름이 먼저 오다 보니까 약한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편중되고 따라가야 되는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상이 이제 바뀌려고 하니까 우리도 바꾸어서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꿔서 무언가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궁. 시작하기에 앞서 간혹 이 구성 공부에 대해서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 구성 공부는 숫자학입니다. 숫자. 일종의 숫자하고 일종의 내정법입니다. 내정법. 뭐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에, 어떤 사건에 이런 거를 이렇게 투시해 볼 수 있는, 사건을 예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철학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원을 하는데 손님이 왔다. 손님이 오면 왜 왔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많은 그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구성학을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일반인들도 자신의 어떤 생활의 어떤 사건사를 미리 예측해 보거나 바라보는 어떤 방편으로서 이제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필요하시면 제가 교재를 보내드리고, 동영상이 제가 한 300강의 정도 있습니다. 이거를 USB에 담아서 보내드리든 아니면 메일로 보내드리든 이런 형태로 하고, 내정법 교재하고 동영상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사당에서 매주 금요일날 수업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날 수업을 하니까 그때 참석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이렇게 먼 곳에 계신 분들은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그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질의응답 형태로 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간혹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직접 방문, 뭐 저한테 방문하신다고 하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니까 오셔도 됩니다. 공부는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에서부터 9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게 일종의 이제 김운동갑에서 나온 학문인데, 이거를 이제 그 숫자의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뭐 일정 사건사를 예측하고 추측하는 건데, 어떤 분이 댓글을 뭐 한민족의 뭐 세상에 이렇게 숫자로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차피 이것이 김운동갑의 한 종류지, 제가 뭐 한민족의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뭐 오해는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특별한 제가 뭐 점쟁이죠, 점쟁이긴 한데, 이게 점쟁이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이 학문적인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문의를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겠습니다. 제 동영상 상단에 보면 전화번호는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간궁 8. 간궁의 뜻은 뭐냐면, 첫째, 여관입니다. 모텔, 잠자는 곳이다. 모텔. 그리고 8이기 때문에 산, 높은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척, 형제 이렇게 표현한다. 형제.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고, 아파트로 치면 큰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변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혁명의 별이다. 혁명의 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꾼다. 확 변화를 갖는다. 혁명의 별. 또 저축, 쌓아놓는다. 저축이란 뜻이 있습니다. 저축. 또 하나는 변화, 그 다음에 세대 교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세대 교체. 늙은 사람 가고 젊은 사람 오고, 남자는 가고 여자가 오고, 뭐 이런 거겠죠. 구 세력은 가고 신세력이 오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자리, 이게 상속, 형제가 포함되는 상속의 자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변동의 자리, 상속의 자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산이다 보니까 산신,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신, 기도. 또 하나는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강해야 산다. 만약에 약하면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높은데 약하면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간궁에 왔을 때는 유리한 건 누구냐면 사주상 좀 강한 사람은 유리해요. 강한 게 우리가 뭐 사는 신약, 뭐 신강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강한 사주들한테는 유리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한 별들은 잘못하면 뭐 질병이 생겼어요 이랬을 때 이쪽에서 뭐야 사망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사망이냐? 산이니까 사망이다. 산이니까. 산이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 잘못하면. 넘어가지 못한다. 이게 넘어가지 못한다. 고비를 넘길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간궁에 왔을 때는 지금 내가 많이 좀 힘듭니다. 딱 보니까 뭐 돈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돈이 없는 가운데 뭐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렇게 큰 뭐 주변에 덕이 약한 사람 같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이다. 산은 어떻게 되냐? 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강해야 된다. 준비된 자여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준비된 자여 성공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밥 먹다가 뭐 먹는다? 죽 먹지요. 죽 먹는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변화인데 변화 세대 교체인데 가급적이면 미리 뭔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준비된 사람들은 좋은 기회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어떻게 한다? 안전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장소가 강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가 강궁에 떨어지냐면 올해가 숫자가 보니까 올해가 딱 보니까 6, 7, 8, 9가 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9라는 숫자가 몇 년생이냐면 9보다 이제 8이라는 숫자죠. 8이라는 숫자 9라는 숫자 이때 같이 봐야 되는데 8이라는 숫자 9나 8이라는 숫자를 보면 분명성 8은 92년 그 다음에 83년 그 다음에 74년 그 다음에 65년 그 다음에 56년생이 이분들이 본명성 8입니다. 본명성 8 본명성 8 같은 경우가 92년 83년 74년 65년 56년인데 올해는 어디 가서 있냐면 이분들은 8 태궁에 가 있습니다. 태궁에 가 있죠. 내궁에는 또 누가 가 있냐면 여기는 본명성 9가 가 있습니다. 본명성 9 근데 한 살 차이니까 본명성 9 같은 경우는 본명성 9가 91년 그 다음에 82년 그 다음에 73년 그 다음에 64년이 64년 이런 형태가 되는데 본명성 8 같은 경우들은 태궁에 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본명성 8들은 일단 먹고 마시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정, 연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수술 이런 곳에 가 있죠. 이런 형태가 있고 나는 어디 가서 있냐면
먹고 마시고 애정 수술 이런 곳에 가서 있고, 내 방에는 누가 가 있냐면 문서가 가 있습니다. 문서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업을 했지만, 봄성 8 같은 경우는 혹시 문서를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금전적인 투기 또는 금전의 손실 또는 자리의 변동 이런 게 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2년, 83년, 74년, 65년, 56년 같은 경우는 본명성 8인데 태궁에 가 있는 상태가 됐고, 91년, 82년, 73년, 64년은 강궁에 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형태로 변화 변동을 갖거나 또는 갈등을 느끼거나 세대 교체를 느낀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바꿀 수도 있고 직장의 변동이 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냐면 여자분입니다 라고 하면 여자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자분이 여기 와 있죠. 여자분이다 모텔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는 뭐야? 임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본명성 9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왜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간혹 임신이라는 어떤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명성 9가 사주가 만약 신약하다, 약하다라고 하면 여기 고비를 대비해서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따져보면, 약했을 경우는 좀 어렵고 좀 사주가 근이 있고 좀 강할 경우에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명성 8과 본명성 9를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면, 본명성 9가 간궁에 가 있기 때문에 투기를 해보겠다. 투기를 해볼 수 있다. 투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부동산 살려고 해요. 사주가 어때요? 좀 그렇게 좋다는 개념도 근이 없거나 약한 경우에는 이때 투기를 잘못하면 피바가지를 쓴다 이거죠. 어렵다. 이번에 코인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었는데, 코인을 해보겠다. 잘못하면 쪽박 찬다 이거죠. 쪽박 찬다. 다 잃는다.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본명성 8에 혹시나 본명성 8궁에 안파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파가 옵니다. 안파가 온다 이렇게. 어떻게 안파가 오냐? 8이 있고 4가 있는데 안파가 따라왔습니다.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8이면 산입니다. 8이면 산입니다. 요거는 산. 4면은 거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산하고 거래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산하고 거래를 할 건데 이게 안파를 맞으면 산하고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지.
이런 뜻이 되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경우냐면 죽음 이렇게 됩니다. 죽음 이런 뜻이죠. 내가 누구하고 거래한다? 산하고 거래한다. 거래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살았는데 살아있다가 변동한다. 살아있다가 변동한다. 이걸 요때 잘못하면 자기 본명성이나 또는 일시반에서 이런 형태로 안파가 걸리면서 팔사라는 경우의 수가 걸리게 되면 만약에 아파요 이게 됩니다. 잘못하면 돌아가셔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부동산인데 사다. 부동산과 거래를 할 겁니다. 이런 뜻인데 안파가 붙어버리면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 계약상의 문제에서 일시반에서 팔사가 안파를 맞고 있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계약이 깨집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공 자체, 팔이라는 공 자체는 저축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만약에 작은 경우는 소액을 얘기하는 거고 이 숫자가 클 경우에는 큰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다라는 숫자는 보통 5 이하죠. 5 이하. 5 이상이 되면 6, 7, 8, 9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6, 7, 8, 9가 와서 앉아 있을 경우에는 재산이 좀 있습니다. 큰 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궁은